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문권 지식 PD 고성입니다. 오늘 세션이 두 개인데요. 첫 번째 세션의 게스트는요, 퓨어스토리지의 송송환 부장님 모시고요. AI 환경을 가속화시키는 플래시 브레이드 스토리지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오늘 혼자 안 나시고, 네. 또 퓨어스토리지 다른 동료가 아니라, 레벨업이라고. 네. 레벨업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전문 기업 같은데 AI 쪽에. 맞습니다. 왜 같이 이따가 설명하시겠지만 왜 같이 나오신 겁니까? 일단 퓨어 스토리지는 그 컴퓨팅서부터 스토리지까지 인프라, 전체적인 인프라를 다 제공을 해드리는데 네. 그 위에 소프트웨어들을 아니면 물리적인 자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매니징할 건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완벽한 AI 솔루션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레벨업과 같이 인테그레이션해서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필드에서 해보시니까 네. 아무리 스토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갖고 맞습니다. 안 되더라. 네네. 네네. 그럼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도록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아마 플래시 블레이드에 대한 제품 관련된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좀 포커스 할 부분이 엔터프라이즈 AI 환경. 실제 여러분들이 아마 AI 환경을 만드실 때 처음에 아마 파일럿 형태로 작게 만드셔서 실제 업무에 도입하실 때 이제 스케일링해서 도입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으신데 실제 이 장표에 보시면 모델을 개발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안 걸립니다. 3주 정도 걸리는데 이거를 디플로이, 실제 적용하는데 거의 뭐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실제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관리, 솔루션, 그다음에 GPU에 대한 스케줄링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실제로 비즈니스에 접목하기에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또 연구소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맞습니다. 엔터프라이즈라면 굉장히 환경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변화도 심하고. 실제 비즈니스에 뭔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이제 카펙스 부분, 이제 투자의 목적이 아니고 그거 갖고 수익을 내야지 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엔터프라이즈 AI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 보면 지금의 현재의 어플리케이션 변화들이 과거하고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오픈 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들로 대부분 트레이닝들을 돌리시고 계시고요. 데이터 자체도 과거에 단순히 저장돼 있던 데이터 중에 일부를 샘플링해서 가져와서 뭔가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데이터를 모델링을 해야지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얼마나 빠르게 하냐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순환이 계속 되면서 비즈니스의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빠른 아웃풋을 가지고 실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가 많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어플리케이션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 IT 환경의 변화가 GPU가 나오기 전 시점 그리고 GPU가 나온 시점 좀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 GPU가 나오기 전 시점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CPU 베이스의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그다음 그 트랜잭션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사용이 됐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좀 시퀀셜하게 흘러갔죠? 맞습니다. 네네. 거기에 맞춰져서 시퀀셜하게 CPU 베이스의 하이 퍼포먼스, 하이 스펙의 CPU를 가지고 빠르게 처리하는 이런 방식에서 GPU가 나오면서 병렬로 수만 개의 코어를 가지고 병렬로 처리해야 되는 이런 컨셉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과거에는 데이터를 그 컴퓨팅 파워의 메모리나 캐싱 부분에 얹어서 전체적인 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올려서 많이들 데이터를 활용들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메모리나 캐시에 올려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데이터가 그렇죠. 많아졌죠. 데이터의 퀄리티도 높아졌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즈도 커졌을 뿐만 아니고 데이터 양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메모리 단위에서 처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원래 있는 소스하고 굉장히 빠르게 신속하게 맞습니다. 분석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스토리지에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실제로 연산을 할 수 있냐, 그 부분이 지금 현재의 트렌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인프라가 구축이 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잘 활용하실 수 있냐, 그 부분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니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자원에 대한
얼마나 최적화된 할당, 그다음에 회수, 그거에 대한 매니지 관리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되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비즈니스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주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레벨업 솔루션이 이런 부분들을 최적화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하드웨어 인프라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자원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레벨업의 솔루션까지 같이 인테그레이션해서 고객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증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이라든지 모델링이라든지 네. 뭐 이렇게 해볼 때 단순하게 스토리지뿐만 아니라 뭐 GPU라든지 모든 그 컴퓨팅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다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로드 밸런싱하고 오토마이제이션 시키고 네.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네. 그것이 풀스택 관리라는 네. 의미인가요? 그럼 그런 것이 현재 그동안은 이런 것이 별로 없었나요? 그동안은? 아니, 필요성이 없었나요? 일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런 이제 자원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일부 관리들을 했었는데요. 좀 이제 제약점들을 가지고 있었죠. 실제 뭐 물리적인 GPU에 대한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좀 더 자원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필요한 만큼의 자원만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을 레벨업에서 backend.ai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좀 더 최적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우리가 두 번째 세션에서 네.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백엔드 AI라는 말은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궁금해. 진짜로 AI를 위해서, AI 연산을 위해서, AI 걸 위해서 백엔드를 정말로 최적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궁금하거든요. 그건 이따가 알아보면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퓨어스트리 입장에서도 필요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먼저 좀 레벨업을 찾아가서 저희가 현업에서 실제 인프라, AI 인프라만 고객분들한테 딜리버리를 하니 고객분들이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다. 관리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크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레벨업을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같이 인테그레이션 해볼 수 있겠냐? 저희가 이제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인테그레이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제 AI 플랫폼 보시면 이제 퓨어 스토리지가 담당하는 부분은 저 하드웨어 아키텍처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다루고 있고요. 그 윗단에 그런 운영 체제에서부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이제 레벨업 솔루션이 전체 매니지먼트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대부분의 환경들이 이렇게 쓰고 계세요. 거의 데이터가 아직도. 사일로화되어 있죠, 지금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정제하고 모델링하고 그다음 배포하는 이런 단계들이 다 이제 별도의 시스템으로 아직까지 운영되시는 환경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런 부분들을 통합을 하고 싶어 하시고요. 저희가 그래서 먼저 이런 부분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 돼야지 되는 게 이런 데이터에 대한 흐름을 하나로 좀 일어나 할 필요가 있거든요. 각각의 단계에서 데이터들이 이동되고 로딩되는 이런 시간들이 줄어들면 전체 프로세스 타임을 확 절감할 수 있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데이터 통합에 먼저 컨셉을 맞춰서 데이터 허브라는 용어를 가지고 플래시 블레이드가 데이터를 먼저 통합해 드릴 수 있다라는 컨셉을 먼저 전달을 해드리고요. 요 이후에 통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네트워크 컴퓨팅까지 검증을 해서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플래시 블레이드 안에 AI 학습이라든지 모델링이라든지 배포 운영에 관련된 그 데이터들이 다 플래시 블레이드 안에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다 있는 거고 그 AI 단계별로 다 이걸 억세스해서 직접 억세스해서 다 활용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각각의 그 스텝에서 보시면 워크로드들이 실제로 다들 다릅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다 분리해서 쓰고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통합하고 쉽게 확장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데이터 허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좀 고려해야지 될 부분들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쌓여있는 데이터를 일부 가져와서 샘플링하는 것은 크게 비즈니스의 효과를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빨리 트레이닝을 시키고 모델링을 해야 그게 비즈니스의 수익으로 바로 나오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고 필요할 때 빨리 스케일링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져야지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부분이 리니어하게 업무 중에 필요에 따라서 스케일 아웃, 스케일 다운 이런 부분들이 자유롭게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아키텍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이동이나 로딩의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저 부분이 가장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네네. 구간입니다. 아까 같이 다 네. 사일로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만 줄여도 전체 프로세스 타임을 거의 뭐 3분의 1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네. 3분의 1 단축시킨다는 얘기는 3배 이상 비즈니스에 대한 수익을 빨리 볼 수 있다는 의미죠. 네. 또 하나는 그 GPU에 대해서, GPU가 뭐 수만 코어에서 병렬로 계속 연산들을 처리를 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빨리빨리 할당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을 백단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그 로딩해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병목들이 발생하죠. 네. 그래서 이제 NVMe에 대한 기술들이 필요해지는 거고요. 사실 기존의 CPU 환경이었으면 굳이 NVMe에 대한 요건들이 없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시퀀셜하게 처리하는 것은 네네, 기존의 그렇죠. SSD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이제 GPU 환경에서 멀티로 계속 트레이닝을 돌려야지 되는 상황이면 병렬로 I/O를 처리할 수 있는 아키텍처에 뭔가 저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데이터마다의 이제 양도 증가하지만 전체 데이터 개수도 많이 지금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뭐 아이노드 핸들링을 하는 타입이면 상당히 데이터를 인덱싱하거나 서칭하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또 AI에서는 또 우리가 또 메타데이터가 되게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메타데이터를 가속할 필요도 있고요. 이런 데이터에 대한 리스트업이나 인덱싱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키밸류 방식의 아키텍처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AI 이제 플랫폼들을 구축들을 하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GPU 뭐 다양하게 많죠. 뭐 엔비디아의 GPU 서버도 있고요. 타사의 GPU 카드를 꼽은 이제 서버들도 존재하고요. 네트워크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하고 컴퓨팅하고 이어주는 그런 이제 링크를 해주는 그렇죠. 구간이기 때문에 네. 현재는 뭐 100GBps, 200GBps 고대역 폭의 네트워크들이, 이더넷 베이스의 네트워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백단의 데이터를 그대로 연산에 활용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백단에는 데이터를 하나의 허브로 묶을 수 있는 데이터 허브 스토리지가 필요해지는 거고요. 이 세 가지 항목이 어떻게 보면 AI 레퍼런스 아키텍처 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G세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자원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그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스택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플랫폼까지 얹어져야 완벽한 AI 플랫폼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고려하실 때 사실은 많은 고객분들은 먼저 이제 각자 GPU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별도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하셔서 별도로 이제 자체 구축을 하시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았어요. 왜냐면 맨 처음에 AI 처음에 연구할 때는 네. 초기에 작은 랩서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연구소에서 뭐 그렇게 많이들 하니까. 네. 초반엔 그렇게 시작하는 게 비용 효율적이고 관리 포인트도 크지 않으니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비즈니스에 접목을 하자니 갑자기 투입되는 그런 인프라에 대한 비용도 올라가고 관리 포인트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운영성 면에 좀 챌린지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하는 검증된 아키텍처가 나온 거고요. 실제로 보시기에는 최초에는 DIY 직접 구축하시는 게 금액이 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뒤에 좀 전체적인 금액 부분을 좀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단순히 카펙스 부분만 비용이 저렴해지는 거고요. 전체 TCO 측면에서는 오히려 직접 구축하시는 게 더 많은 비용, 많은 시간이 투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구축을 하실 때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아닌 DIY로 직접 구축하실 때 보시면 한 거의 10단계, 9단계 정도의 스텝을 거치셔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서부터 그다음에 플랫폼 디자인, 그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합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트러블 슈팅, 옵티마이즈 다양한 단계들을 검증을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적용하시고 스케일링까지. 실제로 보시면 카펙스 부분이 녹색 부분인데, 사실 카펙스 부분은 각 단계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오펙스 부분, 운영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 자체도 실제로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최소 뭐 3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네,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딱 3단계만 고민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나머지 부분들을 좀 이제 제거시켜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자인이나 그다음에 트러블슈팅, 옵티마이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옵티마이즈나 스케일링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디플로이 하시고 나서 실제 트레이닝 모델링을 돌리시고 바로 비즈니스에 적용하실 수 있게 이렇게 되면 전체 TCO 측면에서 보시면 상당히 많은 절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했는데요. 네. 이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 레퍼런스 아키텍처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각각의 그 컴포넌트, 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레이어가 사전에 네, 그 벤더들 간의 코어를 통해서 코어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다 검증을 사전에 미리 해놓습니다. 네. 네. 어플라이언스처럼? 네. 어플라이언스처럼 검증을 미리 다 본사 레벨에서 하고 네. 검증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전체의 플랫폼을 그대로 고객한테 딜리버리를 해드리고요. 그 위에 매니지먼트 부분만 저희가 별도의 솔루션으로 좀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얹어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존에 3달 걸렸던 게 한 일주일 이내로도 모든 구축에서 실제 업무의 투입까지 일주일도 채 안 걸리는 시간으로 시작을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 부분에서도 50% 이상 절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뭐 국내에서도 이런 식으로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네. 적용된 사례도 있나요? 네, 지금 아마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저희가 딜리버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최근에도 레벨업과 같이 저희가 그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고객사에 직접 지금 딜리버리 해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레벨업과 할 때는 그 뭐 하드웨어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네. 아까 그 백엔드에 있는 네. 인프라, 네. 인프라에 대한 레퍼런스 아키텍처까지 같이 구성이 됐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이제 플랫폼 모델들입니다. 처음에 뭐 작게 시작하시니까 이렇게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또 두 번째 보시면 에이리 미니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GPU 서버 2개 노드 정도 그리고 그 스토리지 팜으로 기본 기본 스토리지 팜만 가지고도 그 에이리 모델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에이리 스탠다드나 아니면 하이퍼스케일 에이리로도 쉽게 스케일링 업무 중에 그냥 스케일링을 계속 해나가실 수 있는 장점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타사의 뭐 시스코의 그 AI 서버나 타사 GPU 서버들과도 같이 인테그레이션을 다 해서 꼭 이 모델로 구매하시는 게 아니고 만약에 뭐 GPU 서버들이 계속 이제 신규 버전들이 나온다. 최근에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A100 모델도 나왔는데 A100까지도 저희가 이미 검증을 다 완료를 해놨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에 이제 그 인프라 부분에 좀 더 이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저희 퓨어 스토리지만이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냥 툴킷입니다. 요거는 컴퓨팅 노드에 단순히 패키지들을 설치하시면 그 방대한 데이터에 대한 인덱싱 이런 부분들을 메타데이터 가속이 꼭 필요하거든요. AI 환경에서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해드릴 수 있게 툴킷까지도 만들어 놨거든요. 실제 레피드 파일 툴킷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매뉴얼하게 필요하신 컴퓨팅 노드에 패키지를 설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가 레벨업과 같이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이미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레벨업 데모를 이따 보시면 이 부분이 같이 저희가 설명을 더 추가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레피드 파일이란 건 어떤 거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퓨어가 만든 이제 용어고요. 퓨어가 만든 용어. 네네. 그러니까 파일들을 빠르게 밑에 보시면 명령어가 한 7가지 있습니다. 저도 퓨어의 명령어겠네요. 그냥 퓨어에서만 돌아가는. 기본적으로는 저 뭐 find, ls, do 네네. 이런 커맨드들은 그냥 유닉스의 커널 커맨드입니다. 네네네. 거기에 패키지를 올리면 앞에 이제 P자만 붙이시고 동일한 구문, 동일한 신텍스로 그냥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용의 구문이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시는
커맨드를 앞에 P자만 붙여서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기존의 그 유닉스나 리눅스 커널에서 사용하셨을 때 대비해서 거의 뭐 20배에서 40배 데이터 패턴이 많아지고 데이터 개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거의 성능은 훨씬 빠르게 아웃풋을 내드릴 수 있습니다. 네, 퓨어 스토리지가 AI에 가장 먼저 이제 그 스타트를 한 이제 벤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업계 최초로 엔비디아와 먼저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엔비디아에서 필요한 그런 패러럴 아키텍처에 가장 컨셉이 잘 맞았기 때문에 시작을 같이 하게 된 거였고요. 실제 AI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도입을 하시면 AI의 데이터 통합, 데이터 허브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에 대한 흐름을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장점과 스케일링을 유연하게 하실 수 있는 장점, 그리고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매니징을 위해서 레벨업 솔루션과도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버전업만 가지고도 계속 그 성능에 대한 확장이나 필요한 용량에 대한 확장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그 일원화된 서비스, 일원화된 인프라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퓨어 스토리지 토크아이티에서 토크한 게 처음에 네. 플래시 스토리지로 해가지고 네, 나왔었잖아요. 네, 네. 5년 됐나 벌써? 네. 한 된 것 같은데 그때마다 굉장히 이 플래시 스토리지 쪽에 굉장히 이제 NVMe 아키텍처라든지 네. 선도적으로 리딩해서 쭉 가고 있었잖아요. 그것도 신선했는데 네. 지금 요즘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눠보니까 이게 또 AI 쪽에 AI 시대에 또 걸맞게 네. 또 이렇게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스토리지가 아니고 고객분들이 원하는 그런 워크로드, 그런 비즈니스 환경에 저희가 최적화된 그 전체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고자 저희는 계속 전략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제 그 개발자나 데이터를 다루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인프라에 크게 관심들은 없으십니다. 왜냐? 본인이 돌리는 잡만 빨리 끝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레퍼런스 아키텍처가 여러분들의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나 개발자 분들을 분명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제 검증된 플랫폼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장님, 네. 저 문장은 부장님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본사에 있는 거 네. 번역한 거예요? 아, 저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런 프로젝트 많이 하면서 많이 느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부장님 그럼 이따가 Q&A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 세션에서는요, 레벨업의 김준기 CTO님 모시겠습니다. 네, 아까 여러분들 질문이 또 나왔는데 백엔드 AI가 뭐냐, 정체가 뭐냐 궁금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우리 맨 처음 모시고 맨 처음 그거부터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또 오늘 데모도 준비하셨다니까요. 네, 데모도 같이 보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세션 레벨업의 김준기 CTO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레벨업 일단 회사명이 네. 레벨업이 그냥 레벨 올라간다 레벨업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그 뜻도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콩글리시 이게 그리고 굉장히 긱스러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랩하고 유닉스 명령어의 이제 입력과 출력을 연결해주는 파이프 문자에 업해서 랩을 업그레이드 해주겠다. 라는 뜻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레벨업이라는 형태로 발음되기를 의도한 부분도 있고. 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랩을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네. 개발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작년까지는 개발자만 있는 회사였고요. 아 그래요? 네, 몇 명이었는데? 저희가 올해 지금 인턴분들 포함해서 한 16명 정도 되고요. 실제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시면 한 10명 되는데 이제 뭐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세일즈 쪽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다 이제 개발자로 시작을 했던 회사가. 네. 자, 근데요. 일단 우리 백엔드 AI 있지 않습니까? 네. 백엔드 AI라는 말을 레벨업이 만든 용어예요? 아니면 외국에 있는 거 가져온 거예요?
저희가 만든 겁니다. 만든 겁니까? 네. 언제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이게 그 2017년인가 저희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를 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구글에서 입주 기업들 대상으로 마케팅이나 브랜딩 관련해서 구글 내부의 전문가들을 한국으로 초빙해가지고 오. 이제 본사에? 네, 본사? 본사에서 오. 이제 와가지고 워크숍을 했던 적이 네. 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원래 이름을 소르나라는 이슬라 소르나라는 이제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섬 이름을 따서 프로젝트 이름을 지었었어요. 저희 네. 대표님이 약간 이제 주라기 공원 덕후셔가지고.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 제품명으로 쓰기에는 좀 문제가 많아서 아. 그 이제 컨설팅을 받았죠. 이제 우리가 네. 제품명을 어떻게 정하면 좋겠냐 해서 어. 워크숍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도메인을 검색을 했는데 이제 AI 도메인이 원래는 국가 도메인이에요. 닷컴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회사에 붙는 도메인이고 이렇게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KR처럼 KR이 한국 도메인인 것처럼 네. AI가 어디 무슨 앵길라라고 하는 어디 무슨 저기 태평양 어허, 섬나라의 네. 도메인인데 점 TV처럼.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요새 AI 시대를 맞아서 엄청나게 이제 인기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 도메인을 찾아보면은 비어있는 단어를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중에서 저희가 프론트엔드.ai는 누가 이미 먹었더라고요. 아, 네. 근데 백엔드.ai는 아직 누가 아무도 안 사고 남아 있어서 네, 네, 네. 아 이거다 해가지고 이제 아. 그때 도메인을 바로 사고 음? 이제 제품명으로 결정을 하게 된 네. 그런 스토리가 자, 그러면 오케이. 백엔드 AI가 네, 구체로 기업 고객들한테 네. 어떠한 가치를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백엔드 AI가 없다면 네. 이따 자세히 알아보죠. 백엔드 AI가 없다면 기업들은 어떤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그 가지고 계신 이제 연산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뭐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이해가 있는데 뭐 네네. GPU라든지 아니면 지금 퓨어 스토리지 같은 스토리지 솔루션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 자체들의 하드웨어적인 퍼포먼스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이제 점점 툴들도 좋아지고 프레임워크도 많이 나오고 해서 쉬워졌지만 이거를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이 자원을 가져가서 사실은 내가 뭐 일주일 동안 뭐 GPU를 몇 개를 쓰겠습니다 했을 네. 때 그 사람이 24시간 그 GPU를 정말 한시도 놀리지 않고 연산을 아,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중간중간에 노는 타임들이 생기게 되는데 아.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비율이 큽니다. 예를 네. 들면은 GPU 클러스터를 구축했다 어. 했을 때 사용률을 연간 30%를 넘기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이거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엔 어떤 가상화라든지 여러 이제 자원들을 모아서 공유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 백엔드 AI 솔루션을 이용을 하면 스토리지나 GPU나 이런 다양한 연산 자원들을 아시. 최대한 압축적으로 네, 고도의 이제 가동률을 보장하면서 돌릴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업에서 네. AI 이제 프로젝트나 이걸 할 때 필요한 뭐 GPU 포함해서 네. 기업 내에 있는 다양한 리소스들을 클라우드 서비스 자원처럼 그렇죠.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그 기간이 이런 거 준비하는 동안에 기간이 꽤 길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저희가 이거를 처음 프로토타이핑을 한 거는 2015년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 한 반년 만들면 팔 수 있을 줄 네, 알았는데 네.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거의 4년이 넘게. 아, 4년도 짧은 거예요 B2B에서는. 네네. 네. 자, 근데 어떻게 자세히 얘기했지만 네. 어떻게 퓨어 스토리지를 어떻게 만난 겁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여러 뭐 기술 컨퍼런스, 뭐 엔비디아, 이제 GTC도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하는 메인 이벤트가 있지만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렇게 그 자체 로컬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참여를 하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개발자만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네네. 영업 조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유일한 영업 방법은 사실은 컨퍼런스에서 기술 발표하고 우리가 이런 기술 갖고 있다라는 걸 홍보하는 식으로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엔비디아하고도 협력을 하게 됐고 퓨어 스토리지하고도 이제 연락이 닿아서 이렇게 네.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글로벌 네. 각 분야의 글로벌 리더 기업들이 인정을 한 기업이네요. 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뭐 할 얘기는 엄청 많으시겠지만 네. 시간도 제약이 있으니까 네네. 일단은 아까 우리 이제 그 백엔드 AI, 네. 백엔드 AI가 실제로 그 쓰이고 있는 네. 유즈 케이스 국내에 쓰이고 있어요, 이게? 아니면 이론이에요, 지금? 실제 이미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음. 제품 판매를 실제로 했고 이제 대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국내 뭐 제조업 뭐 제일 큰 물건을 만드는 것 우리나라에서 네. 뭐 네. 무슨 전자. 네, 뭐 네, 그런 예를 것도 들면? 있고 네네. 네, 그런 곳에 이제 납품들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즈 케이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어떤 있는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게 쭉 넘어가야 되는데 네네네. 사실 이거는 뭐 나중에
토크화이트 레벨업 단독으로 나와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이 자료는 너무 많아서 지금. 네. 뒤에서부터 네네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이제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걸 관심이 네, 있어서 저희 이제 유즈 케이스만 따로 정리를 한 건데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일 첫 번째 납품을 했던 사례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통계 쪽을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이제 MBA 과정을 운영을 하면서 대학교나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AI 관련된 위탁 교육을 받아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학교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기업들처럼 이렇게 뭐 고성능의 고사양 GPU들을 많이 사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소규모의 서버를 이렇게 구축을 해서 자체 운영을 하셨는데 GPU가 이제 24개가 있었어요. 근데 20명 정도 규모의 수업을 운영을 할 때는 한 사람당 하나씩 GPU를 이렇게 몇 번 GPU를 쓰세요 하면 됐는데 네. 갑자기 이제 80명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아. 이 GPU를 동시에 실습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 이 서버를 여기 납품했던 업체 쪽에서 저희랑 이제 파트너 관계인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저희를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GPU를 나눠서 동시 실습이 가능한 솔루션이 네.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서 이제 시작을 했던 케이스고 2019년 봄부터 쓰기 시작을 하신 케이스고 지금까지도 계속 네. 구독 근데 갱신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냥 개념상으로는 네. GPU를 꼭 마이크로 서비스처럼 네. 마이크로 서비스를 좀 잘라가지고 네. 뭐 이렇게 주는 것이 네.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네. 실제 이제 기술적으로 그렇게 GPU를 여러 명이 한 GPU를 여러 명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에 있어서 가장 큰 뭐 어려운 점 뭐 그런 것은 뭡니까? 어떤 포인트입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이제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디스크 같은 것들은 이미 이제 운영 체제가 기본적인 추상화를 제공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프로세스라는 개념이 있고 CPU를 그렇죠. 추상화하는 방법은 네. 메모리는 가상 메모리라는 형태로 프로세스마다 고유한 공간이 있는 식으로 해석이 되고 디스크는 우리가 파일 시스템이라는 형태로 다 이렇게 뭔가 추상화가 돼서 그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잘 몰라도 그냥 컴퓨터를 그렇죠. 편하게 쓸 수 가상화. 있으니까. 네네. 사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가상화의 일종인데 네. GPU라는 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나온 기술이고 이 GPU로 컴퓨팅을 하겠다. 원래는 그래픽 장치지 않습니까? 근데 컴퓨팅을 하겠다라는 개념도 새로운 것이고 하다 보니까 운영 체제에서 이런 거를 자원을 나눠서 가상화를 해주는 기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해주는 레이어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네. 이제 얹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요새 엔비디아 네. 보면 네. 그 vGPU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 나오기 전에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겁니까? 그 엔비디아에서도 이미 이제 가상 머신을 위한 그 GPU 가상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드라이버 레벨에서 이제 직접 연동을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특정 가상화 솔루션하고만 동작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가상 머신이다 보니까 이제 실제 컴퓨터의 모든 하드웨어를 다 가상화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가상 머신 올려서 뭐 윈도우 안에서 리눅스를 돌린다든지 이런 환경을 가정하고 만들어진 거라 성능 오버헤드가 상당히 크고요. 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라고 불리는 경량 가상화. 요즘 이제 HPC나 아니면 딥러닝 AI 분야에서 워낙 이 컨테이너 기반 플랫폼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환경에 맞춰서 저희는 새로 설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되게 그러면 이 대학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학생을 받아야지 이 대학은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겠죠. 네네. 대학생은 되게 좋았겠네요. 좋아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없으면은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계속 쓰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기 중에도 이제 수업용으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GPU를 또 모아서 여러 대를 모아서 뭐 연구용으로도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초에 뭐 대학에서 이제 해커톤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다음 학기 장학금을 걸고 했던 이제 해커톤이라 학생들이 엄청난 열기로 참여를 해서 저희 시스템에 이제 많은 이제 뭐 말하자면 성능 이슈를 이제 발견하게 해주었던 네. 이제 그런 대회인데요. 이걸 통해서 저희도 굉장히 이제 시스템이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빡세게 붙어서 짧은 기간 집중해서 돌렸을 때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구나, 그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었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실제로 파이썬이나 이런 걸 전혀 모르던 학생들도 같이 팀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뭐 한글 손글씨 같은 거 인식하는 AI를 직접 만들어 보고 이제 이런 실습하는 결과를 제공했던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GPU 특화 솔루션으로 또 이제 제안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CPU를 관리하는 목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아, 네. 특히 이제 이제 요즘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많이 쓰는 게 쿠버네티스라는 그렇죠? 오픈 소스가 네네. 있는데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 컨테이너들을 막 수백, 수천, 수만 개를 클러스터 단위로 이제 운영을 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그 아키텍처에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저희 HPC나 딥러닝, AI 워크로드들은 특징이 굉장히 고사양의 네. 예를 들면 한 컴퓨터에 뭐 코어가 100개 단위로 들어가 있고 메모리가 뭐 수백 기가에서 테라 단위로 들어가 있고 이런 머신들의 자원을 여러 사람이 잘 쪼개서 순차적으로 배치잡을 돌리면서 스케줄링을 하는 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백엔드다 AI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아. 철학을 갖고 네. 설계된 컨테이너 플랫폼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GPU는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 플러그인으로 이런 것도 같이 쓰실 수 있어요 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 사실 그 근본적으로는 유마 아키텍처라든지 이 CPU 관련해서도 스케줄링을 잘 하려면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탑재를 해서 이제 이런 CPU 기존에 사실 GPU가 없던 시절부터 옛날부터 쓰던 이런 CPU 기반의 이제 그 컴퓨팅 클러스터도 지원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다른 연구소에서 이제 실제 뭐 질병 연구하는 프로젝트에 사용을 해서 그 이제 원래 그냥 돌리면은 뭐 사람이 막 2달, 3달 돌려야 되는 워크로드인데 이거를 저희 플랫폼에서 이제 병렬화하는 처리를 해서 클라우드 리소스를 확 땡겨서 쓰는 방식으로 한 이틀 만에 네. 처리를 끝냈던 이제 뭐 그런 사례가 지금 있고요.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 네. 기업 입장에서는 백엔드 AI를 이걸 적용을 하면 네. 일단 굉장히 비용적으로도 네. 많이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네네.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하드웨어만 사시는 게 하드웨어 플러스 저희 솔루션을 사는 것보다는 싸겠죠. 그렇지만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실제로 결국엔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라든지 이런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굉장히 큰 금융권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계열사에서 이제 다른 그 계열사한테 AI 클라우드, GPU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재판매하는 아, 네. 이제 그런 모델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저희 그 백엔드 AI로 GPU 클라우드를 구축을 해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 덕분에 저희가 이제 보안 계층이라든지 권한 관리 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금융권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고도화를 많이 했던 아, 네.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덩어리의 물건을 만드는 배를 만드는 네, 이제 네. 공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스마트 IoT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을 하겠다 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AI 플랫폼으로 저희 거를 도입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직접 클라우드.backend.ai 때 데모로도 보여드릴 이제 직접 운영하는 클라우드도 자체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아,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아, 그러면 이렇게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떤 연구소라든지 인프라가 네. 많지 않은 곳은 바로 쓸 수 있게? 네, 이제 가입해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무료 베타 버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요새 많은 뭐 AWS나 애저라든지 그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네. 뭐 세이지메이커라든지 네, 뭐 맞습니다. 이런 거 유사한 거 서비스를 한다는 겁니까? 그거보다 좀 훨씬 쉽죠. 아,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세이지 메이커라든지 뭐 애저에서도 뭐 ML 스튜디오라든지 굉장히 네. 고도화된 솔루션들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솔루션들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솔루션이지만 그 클라우드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게 일단 제일 큰 단점이고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그런 규모가 큰 B2B 고객들의 경우에는 자체 구축을 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또 이제 규제 이슈로 인해서 데이터 보안 이슈로 인해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못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런 경우에도 직접 하드웨어 구매하셔서 거기에 깔아서 쓰실 수 있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 내에서? 네. 네.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끼 상품처럼 이제 실제 실무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개인 자격으로 쉽게 가입을 해서 체험해 볼 수 있게. 네, 체험이 중요한 체험해보고, 거니까요. 네, 그런 개념으로. 그러면 클라우드.backend.ai 네. 시청자분들께서 토카이티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들어가면 네. 체험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저희서 가입하기를
하기 전에 저희 그 홈페이지 백엔드.ai 그냥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오케이. 이벤트에서 이제 그 토큰 발급을 받는 오. 이제 설문조사 작성하고 토큰 발급하는 게 네. 있어요. 그 이메일로 받은 토큰을 가입 화면에 넣으시면 네. 이제 가입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진짜 AI 회사들은 관련 회사는 .ai 많이 쓰겠네요. 도메인으로. 도메인 네, 네임으로. 뭐 굉장히 네네. 많습니다. 오케이. 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그 5대 대기업 중에 하나인데 거기 이제 IT 소싱하는 이제 자회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케이스고 여기는 이제 그 좀 예전 GPU들이 많이 갖고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가상화해서 아예 풀링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뭐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이제 네. 대기업인데 DGX A100을 이제 대기업에서 처음 도입했던 사례고 여기에 저희가 이제 퓨어 스토리지와 함께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제공을 해드린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번 그 플래시 블레이드를 인티그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퓨어 스토리지 쪽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그래서 이 스토리지 관리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고객사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정말 학교 연구실 레벨의 그런 사이즈에서부터 진짜 이런 엄청 대기업까지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나스 장비 그냥 집에서 쓸 만한 그런 가정용 나스 이런 거 하나 갖다 놓고 쓰시는 곳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 같은 엄청 이제 고성능 시스템을 쓰시는 곳까지 다 있어요. 근데 보면은 보통 실제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긴다 뭔가 뭐 그런 경우는 보통 스토리지 관련 쪽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성능 장비를 쓰시는 곳일수록 그런 문제가 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스토리지를 백엔드.ai 내에서는 마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쓰는 것처럼 가상 폴더라는 개념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환경이라는 게 이제 컨테이너를 종료하면 그 안에서 변경했던 내용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바깥에 있는 이제 폴더를 마운트해서 쓰는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마운트 할 때 뭐 옵션을 넣어주고 이런 걸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되게 GUI에서 그냥 클릭해서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백엔드.ai도 계속 개발을 하고 실제 고객사에 이제 넣어보고 하면서 발견하게 된 게 저희가 기존에 이제 매니저라는 이제 마스터 서버가 있고 그 서버가 이제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실제 연산 노드를 관리하는 이제 데모 노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하고 서로 통신하면서 이제 자원 관리를 하는데 이 스토리지를 이 매니저를 통해서 전부 다 모든 업로드 다운로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딥러닝이나 이런 거 데이터셋들이 막 수십 기가 이런 단위가 되다 보니까 바틀리게 되고 네, 거기가 바틀릭이 되고 얘가 API를 빨리빨리 응답을 해줘야 되는데 업로드 다운로드 처리하느라 느려지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퓨어 스토리지 쪽에서 그 한번 플래시 블레이드하고 같이 뭔가 최적화한 그런 인티그레이션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 오셔서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 프록시라는 이름의 이제 내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 가속 기능들, 그다음에 오프로딩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개발을 했고요. 이 아키텍처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이 매니저가 이 밑에 스토리지 프락시라는 컴포넌트가 없고 매니저가 모든 이 굵게 표시된 거는 그만큼 이제 데이터를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인데 예, 이 굵은 트래픽들을 매니저가 혼자서 다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제 프락시라는 걸로 분리를 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이 프락시 내부에 마치 플러그인처럼 이제 퓨어 스토리지 전용의 백엔드 뭐 CFFS 같은 분산 시스템의 백엔드 아니면 그냥 로컬 파일 시스템을 붙일 수 있는 백엔드를 플러그인으로 이렇게 붙일 수 있게 개발이 됐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특히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송 부장님께서 언급하셨던 레피드 파일 툴스 같은 것들을 다 연동을 해서 이제 고속화된 오퍼레이션들을 지원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퓨어 스토리지가 갖고 있는 퓨어 스토리지 아키텍처에 좋은 점들을 최대한 레버리지 시킨 거네요. 활용한 거네요. 그동안은 이제 혼자서 했는데, 그죠? 기존에는 그냥 플래시 블레이드라는 거 그냥 블랙박스의 어떤 뭐 NFS 서버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운트만 해서 썼는데 이제 지금은 거기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가속 기능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모 질문도 엄청 많아가지고요. 데모 혹시 잠깐 한 몇 분만 보시죠. 느낌만 알면 되는 거니까. 어떤 데모입니까? 일단 저희 GUI 데모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저희 이제 그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시게 돼서 이제 로그인을 처음 하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안 보이는데? 자원이나 네,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데모가 네. 안 보이는데 지금 화면이 잠깐만요. 네. 네네네. 네. 네, 이제 저희 클라우드에 로그인 하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처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크게 이제 뭐 세션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기능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의 GitHub 주소 같은 걸 가져와서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션 목록을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세션을 실행을 할 때 이제 딥러닝 환경들이 다 미리 컨테이너 이미지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네. NGC라고 이제 엔비디아 GPU 클라우더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엔비디아 쪽에서 자사 GPU에 미리 다 추적화된 형태로 빌드를 해서 넣어놓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엔비디아 GPU를 쓰시는 환경에서는 이걸 쓰면 제일 좋은 성능이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버전 원하는 거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할 수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스토리지 폴더들을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마운트해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GPU라든지 뭐 메모리라 이런 사양들을 이제 정해가지고 세션을 실행해서 바로 실행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아이고, 너무 확대가 많이 돼서 좀 줄이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거 진짜 라이브로 지금 데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캡처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뭐 GPU나 이런 거를 이제 커스텀으로 할당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대기가 걸렸는데, 이게 이제 자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대기가 걸리고 이제 스케줄러에서 이제 큐로 돌아가는 상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항상 데모 라이브로 뭔가 하다 보니까 데모 쪽에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얘는 종료를 시키고, 그다음에 좀 자원을 적게 해서 한번 따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주피터 랩 같은 거를 실행하게 되면 이게 이제 컨테이너 안에서 돌고 있는 프로그램을 웹상에서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저희가 컨테이너 솔루션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이제 제품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보면은 컨테이너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가상화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거 여기에서 도는 프로그램을 바깥에서 접속을 하려면은 뭐 포트 매핑을 설정을 해야 되고, 이거를 또 방화벽을 뚫어줘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과정들을 저희 API 레벨에서 전부 다 터널링해서 바로 외부에서 다이렉트 접근이 가능하되 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세션으로 다 인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지금 보시면은 시큐어하게 저희 이제 클라우드의 이제 서버 풀을 이용해서 터널링돼서 접속하시는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보시기에는 사실 그냥 되게 빨리 지나갔지만은 생각보다 사용자분들께서 되게 좋아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컨테이너로 뭐 개발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들은 해봤던 분들은 아까 그 복잡한 걸 해봤던 분들은 이걸 딱 보면 굉장히 야, 이게 클릭 한 번에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뜨네? 라는 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부분은 이렇게 데이터 이제 권한 관리 같은 것들, 리드 할 수 있냐, 라이트 할 수 있냐, 그다음에 사용자 초대 관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사용자 초대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그 관리를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를 만들 때 여기 보시면 호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L3라는 건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스토리지고 예를 들면 이제 퓨어 스토리지에 플래시 블레이드 노드를 클러스터랑 연동을 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 노드가 딱 뜨게 되고 이제 그 안에 디렉토리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네. 자 이제 뭐 질문이 많아가지고요. 네. 시스템 이제 Q&A 시간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네네. 데모 이 정도로 하고. 네. 네. 자 여러분들 이제 Q&A 시간 갖도록 했고요. 아까 퓨어스트리 코리아 송 부장님 오시겠습니까 자리? 네. 두 분 같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했고 이걸 좀 크롬 브라우저로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네. 네네. 제가 할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 그 여러분 지금 네,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설문 응해주시면 저희가 또 150분 선착순 설문하신 분 중 저희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드리겠고요. 또뭐 좋은 질문 하신 분 두 분께 저희가 베스킨라빈슨 3만 원 경품권 드리겠습니다. 자, 그 송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자 두 분 이름 좀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거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지금? 네, 잘 보입니다. 요새 노안들이 많아가지고. 네. 자, 그러면 와. 리사권님, 내년에 백엔드 개발자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퓨어스트리지 AI를 활용하면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일괄 커버가 가능할까요? 네, 기본적으로 그 이제 전체적인 스텝에서 그런 트러블 슈팅이나 옵티마이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자가 직접 이제 손을 안 대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인력에 대한 이제 투입이 최소화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 앞단의 프론트엔드 쪽에 좀 투자를 더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유정구님, 방송 데이터 저장용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속도 안정성은 다양한 고객사 사례를 보아 신뢰가는데 플래시 블레이드의 데이터 보관 시 압축 보관이 가능한지와 압축 효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always on 항상 이제 압축이 켜진 상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성능은 압축이 적용된 상태의 성능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압축 같은 경우는 보통은 저희가 뭐 2대1, 3대1 말씀드리는데 실제 데이터 타입이 방송 같은 경우는 아마 압축된 포맷으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한 뭐 20%에서 30% 정도 추가 압축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퓨어스트리 전문가분께서 또 개별 답글을 달아주고 계시니까요.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일성님, 머신러닝과 관련해서 효율적인 메타데이터 액세스, 작은 파일 액세스 및 소규모 블록 랜덤 I/O 성능이 필요한데 퓨어스트리지의 플래시 블레이드는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는지요? 네, 아까 제 세션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키밸류 방식, 그러니까 오브젝트 컨셉의 키밸류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플래시 블레이드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아이노드 핸들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버헤드, 타임의 딜레이를 없앴기 때문에 실제 메타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전혀, 그러니까 데이터가 뭐 90%, 95%, 99%까지 데이터가 채워지더라도 그런 오버헤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하영님, 플래시 블레이드는 한 샤시에 15개의 블레이드가 장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블레이드 몇 개 손상까지 서비스 운영이 유지될지 궁금하고요. 손상된 블레이드를 복구할 때는 패러티 방식일까요? 네, 저희는 일반 레이드라고 평하지는 않고요. 프로텍션 레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샤시에서는 2개의 블레이드가 장애가 나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레벨까지 해드리고요. 샤시가 이제 멀티 샤시가 됐을 경우엔 샤시당 2개, 저희가 5개 샤시가 된다 그러면 샤시당 2개씩 해서 토탈 10개의 블레이드가 장애가 나도 실제 데이터에 대한 커럽션 없이 운영이 가능하십니다. 이광복님, 이미 클라우드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백엔드 AI를 사용하게 되면 자체 서버 인프라를 스케일업 했을 때 해당 자원들은 기존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같은 개념으로 통합 사용이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 발표 자료를 다 못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시나리오 중에 이제 클라우드 자체 서버와 클라우드를 뭐 VPN이나 아니면 다이렉트 커넥터 같은 전용선 연결을 통해서 연동을 해놓고 두 개의 리소스 그룹으로 통합 운영을 하는 하나의 매니저를 통해서 네. 통합 운영하는 그런 사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유주님, 관리를 위한 대시보드는 웹 및 모바일 형태로 둘 다 제공하는지요? 또한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지요?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데모 보신 것처럼 웹 브라우저만 있는 환경이면 어디서든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바일, 네,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근식님, 백엔드 AI 이용 사례에서 모든 참가자들에게 2FGPU 제공 무슨 의미인지요? 2GPU는 아는데 F가 무슨 뜻인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GPU를 프랙셔널 스케일링을 한다라고 해서 FGPU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건 이제 설정하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면은 한 개의 GPU를 한 개의 FGPU로 할당을 하면은 FGPU에서는 이거를 뭐 0.7개, 0.5개, 0.2개 이런 식으로 할당을 받아서 쓰실 수가 있고요. 네네. 뭐 아니면 한 개의 GPU를 뭐 10개의 FGPU로 매핑을 해놓고 쓴다 이런 식으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박주영님, 중소기업에서는 성공적인 AI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원 투자와 최적의 인프라 구축 등의 노력을 쏟고 있으나 방법을 어려워하고 데이터 솔루션도 선택에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프로젝트 추진에 자신감을 확보할 좋은 전략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AI 프로젝트 할 때 뭐 팁 같은 거 하나 주신다면. 작게 시작해봐라. 작게 시작해봐라. 뭐 그런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뭐 대학교도 예산의 한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중소기업하고 사실 비슷한 부분이 많은데 네. 가끔 보면은 굉장히 저사양의 하드웨어들을 많이 깔아가지고 뭔가 그거를 잘 병렬화를 해서 쓰면은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보다는 네. AI를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성능이나 이런 게 검증된 플랫폼을 좀 초반에 비용이 들더라도 소규모로라도 고성능 하드웨어를 구성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네.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김혜영님, 레퍼런스 아키텍처에서 서버 스토리지 연결 프로토콜은 RDMA 이더넷 기반만 지원되는지요? 네, 퓨어 스토리지에서 제공하는 그 인터넷 그 커넥션은 기본적으로 이더넷 기반이고요. 그래서 이제 RDMA 기반의 이더넷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님,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흔히 락이 발생해서 저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퓨어 스토리지는 이럴 때 특화된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네, 앞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아마 나스들이 그런 락에 대한 핸들링이 제대로 안 돼서 뭐 장애가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퓨어 스토리지는 그 락에 대한 핸들링, 그러니까 키밸류 컨셉으로 바꾸면서 그 락에 대한 핸들링에 대한 그 오버헤드를 싹 없앴습니다. 자, 그다음에 박상수님, 엔비디아의 딥러닝 구성 요소와 퓨어 스토리지만의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DGX A100 기반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AI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보시면 하드웨어 인프라도 있지만 뭐 NGC를 통한 그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컨테이너들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실제로 그 AI 그 솔루션이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션 툴킷들이 또 제공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옵티마이즈한 툴킷들이 같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시간을 최소화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영님, 스토리지 컨트롤러의 성능이 관건일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플래시 스토리지와 플래시 블레이드의 컨트롤러가 다른 구성인지요? 네, 이 부분은 스토리지 아키텍처는 설명 일부러 안 드렸었는데 기존의 이제 대부분의 스토리지들은 대부분 뭐 컨트롤러가 이제 HA 클러스터로 묶인 두 개의 컨트롤러가 확장되는 방식인데 플래시 블레이드는 아예 그 하나의 블레이드가 완벽한 하나의 스토리지의 컴포넌트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150 블레이드까지 스케일링 할 수 있는 클러스터로 묶을 수 있는 아키텍처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 패러럴 아키텍처에 더 최적화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주님, AI 프로그램의 성능에 대한 검증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MLPerf라 그래서 이제 AI 벤치마크 세트가 있습니다. 네. 이걸 이용하면은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 유수 기업들이 이제 같이 참여 컨소시엄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이용하면은 어떤 하드웨어 플랫폼상에서 어떤 특정한 종류의 AI 프로그램들을 돌렸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더라라는 거를 공식력 있는 벤치마크로 제공을 합니다. 그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식으로 아 내가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구나라는 거를 평가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김봉수님, 액티브 구성이 자원의 활용도나 시스템의 안정성 면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퓨어스토리지에서 적은 비용으로 이중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퓨어스토리지 플래시 블레이드는 그 이중화 개념을 넘어서 이제 N중화, 실제로 그 블레이드 개수에 따라서 그런 뭐 2개의 컨트롤러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멀티 컨트롤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초기 비용이 많이 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는 용량 베이스로 대부분 금액에 대한 산정이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뭐 적게 시작을 해보시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서비스 레벨로, 퓨어 애저 서비스 레벨로 사용하신 만큼만 저희가 차징을 해드리는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온프리미스 쓰더라도요. 네. 그 리사건님께서는 레벨업, UX와 UI 디자인이 심플해서 눈에 딱 들어온다고. 네, 토큰 받아서 한번 사용해 보겠다고. 아, 감사합니다. 권태호님께서는 퓨어스토리지에서는 플래시 블레이드 인프라 아키텍처 외 백엔드 AI 솔루션 전담 아키텍처 인원이 있는지요? 아니면 레벨업과 협업 지원인지요? 지금 현재는 레벨업과 이제 협업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왜냐 레벨업은 거의 개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저희는 이제 인프라를 좀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같이 지금 코업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아까 이제 레벨업에서 그 퓨어스토리지의 다양한 API들 그런 걸 많이 레버리지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본사하고도 잘 많이 커뮤니케이션 많이 했겠네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누구보다도 퓨어스토리를 많이 이해하시겠네요. 네, 저희도 이제 실제로 저희가 셀프 기반으로 사실 자체 스토리지 구축도 해봤고 고객사에도 구축을 해봤고 뭐 진짜 뭐 나스 레벨에서부터 뭐 여러 레벨로 다 해봤는데 네. 확실히 플래시 블레이드가 여러 가지 뭐 지우 테크니컬한 그런 기술적인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네. 그렇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솔루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호영님, GPU 다이렉트 기능은 언제쯤 지원될까요? GPU 다이렉트 GPU 다이렉트가 뭔가요, 일단은? 실제로 그 GPU 다이렉트가 이제 데이터 영역을 RDMA로 만약에 이더넷으로 데이터 액세스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제 GPU 간에는 MV 링크를 통해서 실제 액세스를 다이렉트를 하는데 데이터 에어리어 이더넷을 타고 내려오는 부분은 그렇게 다이렉트 액세스가 현재는 지원은 안 되거든요. 네, GPU 다이렉트라는 게 스토리지 에어리어의 데이터들을 다이렉트로 중간에 레이어 안 거치고 액세스 하겠다는 의미고 현재는 지금 개발 중이고요. 네. 아직 정확한 뭐 타임라인이 나온 상태는 아닙니다. 전영진님, 매시브 패러럴 프로세싱으로 병렬 분산 처리가 강력하게 지원된 점과 관련돼서 질문이 있는데요. 퓨어스토리지는 컴퓨터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의 분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MPP 덕분에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AI의 데이터 학습 과정을 위해 중요한 이유가 아직 명확히 이해되지 않고 있는데요. AI의 데이터 학습 과정을 위해서 중요한 이유와 데이터 학습 외에 AI에 의한 추론 과정과 관련해서도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플래시 블레이드를 AI에 어떻게 접목하냐 이 문제는 그러니까 플래시 블레이드는 데이터의 핸들링을 얼마나 빨리 해드릴 수 있냐의 컨셉이고요. 저희가 이제 윗단에서 MPP 패러럴 그 멀티 패러럴로 연산하는 부분은 사실 컴퓨팅 에어리어에서 연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멀티 GPU에서 잡에 대한 리퀘스트를 많이 보냈을 때 스토리지에서 그거를 얼마나 동등한 그런 이제 패러럴 병렬로 처리를 해줄 수 있냐 이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김보수님은 클라우드 백업과 복구 비용이 저렴하지 않은 편인데 퓨어스토리지의 클라우드 스냅이 비용면, 성능면에서 타사 제품과 비교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요? 이분은 퓨어 스토리지 아시는 분 같은데 그 클라우드 스냅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블레이드 제품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레이 제품이라고 클라우드 스냅을 지원하는 제품이 있고요. 클라우드 스냅을 통해서 뭐 실제로 그 용량 차징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렴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지호님, 백엔드 AI 사용하는 GPU 종류는 엔비디아만 사용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AMD 혼합 사용도 가능한지요? 네, AMD ROCm이라고 해서 라데온 오픈 컴퓨터 플랫폼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훈님께서는 백엔드 AI가 글로벌 레퍼런스도 있는지? 저희가 작년에 엔비디아 GTC에 발표를 하고 미국 내 이제 B2B 리셀링을 하는 솔루션 그룹을 미팅을 했었는데 네. 거의 이제 현지 법인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라 이제 그 더 진행을 못한 상태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도 뭐 엔비디아한테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네.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송부장님? 네, 제가 전영진님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심하영님 두 분. 심하영. 네. 심화영, 전영진, 심화영, 전영진 이 두 분요.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베스킨라빈스 3만 원권 상품권 보내드리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설명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선착순 15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또 추첨해서 두 분께 피자 세트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떤 추가 자료 요청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또 뭐 POC 또 데모 이런 것들은 설문에 더 자세하게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네. AI의 완성은 하드웨어 플러스 관리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하드웨어도 검증된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검증된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꼭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야 될 두 가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레벨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백엔드.ai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존에 이제 비싼 돈을 들여서 구축해놓고서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하드웨어 인프라들의 가치를 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저희와 이제 많은 협력과 또 고객이 되실 분들을 통해서 또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요. 하여튼 건강 관리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태가 좀 안 좋아진 것 같으니까요. 네. 자, 토크아이트에서는 좀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방송들이 매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사이트나 아니면 EDM이 나갈 거니까 EDM에서 미리 사전 등록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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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